화웨이의 성과는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제재의 돌파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 봉쇄를 뚫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대표인 화웨이가 5나노 칩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지만 화웨이는 처음부터 B2B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초기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장비 판매를 했고 라우터나 기지국 등 통신 기기를 제공하는 데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스마트폰 제조를 시작을 하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명 자체가 화웨이 테크놀로지, 즉 화웨이 기술입니다. 화웨이는 특정 기술이라고 못 박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술로 확장할 가능성을 이름에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20년 전인 2004년 4월에 IC 설계 회사인 하이실리콘을 설립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0년 1분기에는 이 하이실리콘이 글로벌 반도체 설계 회사 순위 탑 랭킹, 글로벌 랭킹 탑 10에 올랐습니다. 중국 본토의 IC 설계 회사가 글로벌 탑 10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자회사가 설계한 칩을 화웨이의 스마트폰용으로만 판매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제 애플의 칩 설계와 조금 유사하긴 한데 다른 것은 애플은 칩 설계 부서를 독립시키지 않았고 내부에 두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4년 전에 화웨이는 메이트 40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5나노 공정으로 설계된 기린 9000 SoC 탑을 칩을 탑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TSMC의 위탁 생산을 했었던 거고요. 그랬던 화웨이가 이제는 설계가 아니라 제조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단순히 자사 스마트폰에 공급하려는 것이 아닐 겁니다. 화웨이의 칩 제조는 이제 회사 일이 아니라 미국과 기술 전쟁을 하는 중국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블룸버그 통신은 화웨이가 비밀리에 칩 전쟁을 무기로 전환하는 그런 제목을 타진을 했습니다. 이게 그 기사였는데요. 화웨이가 메이트 60을 판매한 것이 작년 8월인데 그때가 미국의 상무장관 지나 데이비스 레이몬드가 중국 방문한 4일째였었죠. 화웨이의 성과는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제재의 돌파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 봉쇄를 뚫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2년 10월 달에 중국의 수출을 금지한 반도체 제조 기술은 14나노였습니다. 즉 28나노나 16나노는 허용하지만 14나노 이하는 불허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중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에서 이것은 뒤처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이 최첨단 기술에서 적어도 4세대, 시간적으로는 7년에서 거의 10년 정도 뒤따라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정교하다던 그 당시의 제재가 발표된 지 1년 만에 중국의 화웨이가 7나노 칩을 출시하면서 그 방어선이 뚫려버린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미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고 첨단 칩을 중국에게는 국내에서는 못 만들고 해외에서는 못 사는 것으로 미국의 목표가 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도 포함되며 그 핵심은 역시 네덜란드의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입니다. 화웨이가 지난 8월 말에 7나노 공정칩을 탑재한 메이트 60을 출시한 뒤에 외부에서는 화웨이가 5나노 칩까지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추측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화웨이가 메이트 70 시리즈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이 시리즈에 기린 9000S와 기린 9010이라는 두 가지 5G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반도체 조사 기업인 테크인사이트가 이걸 완전히 해체를 해서 결국은 7나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부언을 했던 것이 하지만 성능면에서는 TSMC가 5나노 기술로 양산했던 그 당시에 기린 9000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5나노 공정은 아니지만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칩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테크인사이트의 사장인 시미즈 료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TSMC와 비교할 때 3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는 하지만 사실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 의견에 결코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화웨이 메이트 70 시리즈의 스마트폰이 5나노 칩이 아니라 그럼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그걸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노광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3월 달에 블룸버그에서 또 보도했던 화웨이가 더 진보된 칩 제조를 위해서 브루트포스 방법을 쓴다라는 이런 기사의 제목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목인데요. 이 브루트포스 방식은 노광을 여러 번 반복, 즉 멀티 패터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EUV의 노광기, 즉 최첨단 리소그라피 장비를 구매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대신에 DUV의 노광을 활용을 해서 첨단 칩을 제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EUV를 사용하면 첨단 칩을 제조하기가 쉽고 분량, 즉 수율도 훨씬 높일 수 있지만 중국은 EUV를 살 수 없기 때문에 DUV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DUV의 멀티 패터닝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허 설명에서 5나노 칩을 제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이것을 만드는 ASML에서 사실상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퇴직한 엔지니어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도 ASML의 EUV 홍보용 자료에 보면은 EUV와 그 DUV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의 세로축은 칩 제조의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값이 높을수록에 수율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축은 기술 수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첨단 칩 기술입니다. 여기서 왼쪽 구간의 파란색 부분이 DUV의 그 선으로 10나노 부근에서는 복잡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말은 DUV를 가지고 10나노보다 더 정교한 칩을 만들려 그러면 추가적인 빛이 필요해서 수율이 더 낮아진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짙은색 선이, 이 파란 선이 보시다시피 7나노를 지나기는 하는데 5나노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 중간 영역의 그 초록색 화살표가 말하는 것은 5나노 칩을 만들려면, 즉 더 첨단 칩을 만들려면 자기들의 ASML의 EUV를 사라.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록색 화살표가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 보라색 이 선은 파란색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는 더 평탄하기 때문에 분량이 더 덜 난다. 즉 안정적으로 더 높은 수율을 낼 수 있다. 편하고 쉽게 반도체 첨단 칩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중국은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서 파란색 선으로 5나노까지 도달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은 DUV를 가지고 여러 번 빛을 쪼이는 노광공정 기술, 이것을 SAQP라고 말을 하는데요. 화웨이의 7나노 칩을 양산했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화웨이의 7나노 칩을 양산을 했고 그것 때문에 ASML도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들도 아까 일본 업체처럼 그렇게 양산된 칩을 분해를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복잡해지고 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돈 주고도 EUV를 살 수가 없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은 오로지 있는 DUV를 가지고 그 기능을 극대화하는 길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미 국내의 다른 주요 기업들이 다 R&B를 내는 셈 치고 그 낮은 수율로 폐기되는 그런 물량까지도 비용을 다 얹어서 내는, 무슨 말씀이냐면 텐센트나 바이두나 이런 데서 틱톡까지 포함해서 그런 불량품 처리까지도 가격에 얹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UV로 만드는 건데 그럼 중국에는 DUV가 얼마나 있을까요? ASML의 중국 지사의 사장인 션보라고 하는 사람은 작년 말에 한 인터뷰에서
ASML이 중국에 판 그리고 설치한 DUB와 그리고 측정 장비는 이미 1,400대가 들어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처럼 첨단 기기의 결핍을 제조 공정으로 같은 그 입장에 있는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하면서 국산화하려고 하는 국산 대체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들이 투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7나노는 다른 나라가 양산하고 있는 3나노 또는 1나노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으며 또 설사 중국이 5나노 정도를 만들어낼 때쯤에는 아마도 대만이나 한국에서는 1나노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는 노광기가 없이는, 리소그라피가 없이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지금 중국은 ASML의 DUB를 대체해야 할 기술도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EUV도 자체적으로 만들 결심을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MEE라고 하는 상하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EUV와 관련된 광원 수집을 하는 기술을 6가지의 특허를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직은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특허 신청을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앞으로 어떤 식의 또 추가적인 기술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결정한 방향은 이쪽입니다. 즉 DUB도 국산화하고 EUV까지도 도전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